전주 만성지구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칫 공실률이 높아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도내 저수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태풍의 영향이 적을 경우 물 부족 현상은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태권도 꿈나무들의 메달 잔치인 제2회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무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택지를 분양한 전주 만성지구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외지 투기 세력이 분양시장에 가세한 탓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있을 추가 분양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사가 새로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의 택지 분양 입찰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사무실이 주로 입주할 업무시설 용지는 낙찰가가 모두 공급 예정 가격의 150%를 넘겼고 일부 필지는 3배 가까이 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을 호가하는 낙찰가입니다. 근린 생활용지와 상업용지도 평균 낙찰률이 각각 265%와 164%에 달해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분양으로 전북개발공사는 700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뒀는데 낙찰자의 90%가 외지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많은 참여를 해서 이제 좀 이것이 입찰이 좀 과열된 것 같습니다. 즉 실수요자보다 투기 세력이 대거 가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인근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도 빈 사무실이 남아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만성지구는 전주 시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다 이전하더라도 공급량이 넘쳐 공실률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좋다고 하니까 아무런 분석 없이 저가 신분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 공급은 많은데 과연 수요가 그만큼 따라줄지. 여기에 LH가 다음 달 만성지구의 나머지 업무용지와 상업용지 등 32필지를 분양하는데 이 역시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경우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혁신도시 LH 잔여 부지를 금융타운과 연구개발특구본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기로 하고 LH 잔여 부지에 타워형 복합 건물을 신축해 금융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도 LH 잔여 부지에 함께 유치해 혁신도시를 금융과 농생명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태풍 없는 여름으로 도내 저수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도내 저수율은 40.6%까지 떨어져 올 들어 가장 낮아졌고 섬진댐이 16.7%, 공사 중인 대하댐이 12%까지 내려가 내년 영농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용담댐 역시 저수율이 35%에 머물고 있어 북상하는 태풍 고니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원을 거짓으로 등록해 거액의 국가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국가사업비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어제 개막해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26일 막을 내릴 때까지 59개국에서 모인 태권도 꿈나무들이 열띤 기량을 겨룹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열띤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매트 위에선 태권도 꿈나무들이 다부진 자세로 승부를 겨룹니다. 힘찬 발차기, 위협적인 공격이 어른 못지않지만 승패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패배의 쓴잔을 마신 어린 선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를 배우고 실력을 벼려온 각국의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정정당당함을 배워갑니다.
I would have preferred to win, but it was still fun and I enjoyed it. Well, at first I was just like trying to check what she was doing. Then at the end, I just tried stuff. 제2회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무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60여 개국에서 모인 만 12살에서 14살의 유소년 선수단 720여 명은 남녀 10개 체급으로 나눠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이 7, 8년 후에는 국가대표로 성장하고 또 7, 8년 후에는 국가의 태권도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동량들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가 유치한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의 예비대회 성격으로 전용 경기장 운영과 숙박, 교통편 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중 절반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1,069억 원을 들여 벼와 채소 등 16가지 작물에서 신품종 556종을 개발했지만 이 가운데 53%만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농진청의 신품종 개발이 농가나 시장 등 수요자 기호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이 10% 미만인 곳이 7곳으로 도내 150여 개 인증기업들이 외면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10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을 10%로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900여 명으로 한 해 평균 4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발된 운전자 절반 이상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보육 예산 파동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전북교육청이 요즘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내용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겨울과 이번 여름 방학 중 삼성 드림캠프에 저소득층 중학생들의 추천을 거부해 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대한 찬반 정도로만 언급됐는데 지난주 갑자기 김승환 교육감의 페이스북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물론 공직자라도 자신의 의견은 밝힐 수 있겠죠. 그러나 보수 언론에 대한 항변이라고는 하지만 교육감의 입장을 밝힌 글이라면 거기에는 지방교육 수장으로서의 중량감과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모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뚜렷한 비전이 담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을 읽어보면 언론에 대한 거부감과 아전 인수식 해석, 재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 등이 열거돼 전북 교육을 보는 도민들을 몹시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언론에 대한 억하심정에서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자신만이 옳다는 편향된 입장 때문에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면 이게 과연 교육자로서 온당한 자세인지요?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재벌들 모두 문제가 많다는 건 국민 모두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라북도 교육청이 모두 뜯어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교육감이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옳건 그르건 간에 교육부와 잦은 대립에다 도의회와 언론 등 전방위로 번지는 마찰로 인해
전북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자료를 내놔 농가 직거래 판매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특정 농식품 구매 경향에 따른 대체 농식품 소비 실태를 분석한 농식품 소비 트렌드 결과를 발표하고 생산자가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트렌드에는 바나나, 오렌지 같은 수입 과일의 소비가 늘면 사과와 포도, 밀감 같은 청과류의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는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달 철거되는 옛 도청사의 폐자재가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전주시는 지난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옛 도청사 창문틀과 폐벽돌, 조경수 등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철거를 앞둔 옛 도청사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회생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오늘 10월 예정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순번제가 아닌 공모제를 통해 유능한 전문가 영입만이 회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금 고갈과 물량 부족, 항로 부족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난 6년 동안 경쟁 관계의 입주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가족 캠핑객들이 증가하면서 익산시가 웅포 곰개나루 캠핑장 시설을 확충합니다. 판소리 명창 안숙선이 참여하는 비전 국악축제가 오는 28일 남원에서 개막됩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유룡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익산시는 캠핑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웅포 곰개나루 캠핑장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익산시는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샤워장과 화장실 등을 증축하고 덕양정 정상부 금강정에 전망대를 설치해 서해 낙조 5선 중의 하나인 곰개나루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캠핑장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 휴식 공간을 설치해 즐기며 쉴 수 있는 휴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명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 확충으로 시민은 물론 캠핑객들이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창군은 귀농 귀촌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귀농 귀촌인 문화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1번지인 고창군은 2007년부터 귀농 귀촌학교 운영과 영농 정착금 지원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3,792가구 7,368명이 고창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후원하는 예술세상마을 프로젝트에 선정된 남원시 비전마을에서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세상 비전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국악의 성지와 송옥록 생가 앞 소리쉼터에서 국악계 명인과 명창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완주군 소양면 웅치제에서 왜군과 맞서 싸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웅치 전투 추모제가 완주 웅치 전적비에서 열렸습니다. 웅치 전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웅치 전적지가 역사 교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박물관 조성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뒤 익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방문한 관람객은 한 달 전과 비교해 9,000명가량 늘어 2.6배 증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음악동호회 뮤직포유와 레드햇이 함께하는 김원정 초청음악회가 오늘 군산 은파 물빛다리 광장에서 있습니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 공연이 오늘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모레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광복 70주년 특별 공연을 진행합니다.
전북 가야금연주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는 2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은 모레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야외광장에서 비보잉 공연을 펼칩니다. 명창 안숙선과 함께하는 비전 국악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제19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9회 고창 해풍 고추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고창군 해리복지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무료 통일특강이 모레 전주시청 강당에 마련됩니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 진수당에서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사업설명회를 엽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